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 중국 갑조리그 14라운드 중계를 시작합니다. 목진석 구단 해설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후반기 첫 라운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이 전반기를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한국 선수들의 성적이 뭐 그냥 아주 뛰어나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평이했던 전반기였던 것 같고요. 후반기에 네.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특히 좀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 많은데 한국 선수들이요.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반기 첫 라운드 우리 한국 용병 선수가 7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몇 판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먼저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베이징 민생팀 김지석 선수가 속해 있는데요.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장수와 선둥은 지난 라운드와 비교해봤을 때 자리 바꿈이 있었고요. 네, 신민준 선수가 속해 있는 베이징 중심팀 강팀이죠. 지금 4위에 속해 있고 전반적으로 1위부터 뭐 한 6위까지는 그래도 이 후반기 이 성적에 따라서 우승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통의 강호 충칭은 중위권에 지금 머물러 있네요. 네. 자, 강동윤 선수가 속해 있는 샤먼, 또 커제 구단도 함께 팀을 이뤄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9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네, 강동윤 선수와 커제 선수를 뒷받침해줄 선수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중위권,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고요. 자, 한국 선수들이 속해 있는 팀들이 지금 많이 하위권에 서져 있는데 지금 뭐 상하이, 광동, 청두, 장시, 허남까지 후반기에 좀 힘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을조에서 올라왔던 팀들이 이 강등권에 올라져 있는데 후반기에 힘을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한국 선수들 어떤 성적 거두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4승 1패, 신진서 선수 5승 1패 역시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또 김지석 선수의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최근 연승을 달리고 있고 또 그 성적을 바탕으로 농심배 와일드카드까지 획득을 했죠. 네. 이제 앞으로 후반기가 더 기대되는 김지석 선수고 이제 밑에 단에 보시면 성적들이 이제 뭐 좋지는 않죠. 50%거나 50%를 밑돈의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박영훈 선수가 이상하게 중국 리그와 갑조 리그와는 좀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좀 부진한 성적을 이름값에 비해서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는 당이페이 선수를 상대하는데요. 박영훈 선수의 승리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자, 박정환 선수와 탄샤오 선수의 주장전으로 가보겠습니다. 93년생 동갑내기 기사고요. 2006년, 2004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입단은 탄샤오 선수가 더 일찍 했을 정도로 탄샤오도 중국에서는 알아주는 이제 천재 소년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상대 전적은 박정환 선수가 좀 앞서 있고요. 자, 탄샤오 선수는 뭐니 해도 올해 제 생애 첫 세계 대회를 우승을 하면서 가장 기세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정환 선수가 4라운드 천야오의 선수에게 패한 이후로 중국 리그에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14라운드 강자 탄샤오 선수를 상대합니다. 오늘 대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탄샤오 선수는 박정환 선수가 아마 내심 뭐 해볼 만하다, 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탄샤오 선수의 강점이 균형 감각이 좋고 또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힘을 발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좀 바둑을 복잡하게 이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입니다. 박정환 선수도 긴 바둑에도 능하지만 탄샤오 선수가 워낙 균형을 맞추면서 후반에 승부를 보는 것을 이제 뭐 능기로 하는 기사이기 때문에요. 오늘은 두 선수의 스타일, 어떤 선수의 스타일로 가느냐가 재미있겠네요. 네, 박정환 선수 후반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탄샤오 선수의 주장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17) 중국 갑조리그 14라운드 후반기 첫 라운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14라운드가 후반기 이 첫 대국인 만큼 팀에서도 그렇고 우리 선수들한테도 그렇고요. 좀 마음을 리셋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기 전반기에 잘 못했던 선수들이나 잘했던 선수들은 후반기에는 더 한번 잘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후반기 첫 판을 좀 더
좋은 자세로 맞이를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대국하는 이제 충칭 팀과 항저우 수보월 팀은 지금 보니까 저하고도 좀 인연이 있는 아, 팀들이네요. 네. 지금 보고서 딱 알았는데 충칭은 제가 이제 2001년도에 갑조리그 처음 이제 참가를 하면서 이제 뛰었던 팀이 충칭 팀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구리 구단이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거기 있었고 3년 동안 활약을 했었고요. 항저우 수보월 팀은 2008년에 제가 을조 리그에서 당시에 이제 참가를 해가지고 갑조로 승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2009년에 바로 이제 저는 갑조를 못 뛰었지만 다른 선수들이 2009년에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이 항저우 팀이 재미있었던 것은 2009년에 우승을 한 다음에 2010년에 바로 강등을 당합니다. 목진석 구단의 이 부재가 컸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선 이제 다시 뭐 몇 년 후에 다시 네. 갑조로 승격을 해서 지금은 박정환 선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네. 우승 후보로 또 성적도 계속 상위권이죠. 네, 작년 2016 시즌에도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충칭도 항상 이제 우승 후보고 99년부터 시작한 갑조 리그에서 시작하자마자 5기 연속 우승을 했었어요. 충칭 팀이. 초창기에는 이제 충칭과 이 상하이 팀이 전통 이제 계속 라이벌 위치로서 뭐 정말 두 팀이 맞붙으면 더비라고 할 정도로 정말 치열한 경기들이 있었고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가장 강한 기사들이 모여 있는 당시에 뭐 상하오 구단이나 지금도 상하이 팀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네. 뭐 상하오 구단, 호야오이 발단, 치우진 구단 등이 상하이 팀 그때도 있었고요. 충칭에는 이제 구리 구단, 저우허양 구단, 저도 이제 용병으로 3년을 뛰었었고 뭐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충칭 팀은 조금씩 세대 교체가 됐죠. 구리 구단만 남아 있고 지금 왕시 구단도 떠났고 네. 뭐 저우허양 구단이나 이런 기사들도 떠났고 지금은 이제 탄샤오, 양딩신, 리쉔하오 이런 어린 선수들로 채워져 있고요. 또 올해는 또 특이하게도 일본의 이치리키료 선수가 네. 이제 외국인 선수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리키료 선수는 이번 14라운드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두 번째 출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멀기 때문에 네. 제가 들었더니 멀어서 상당히 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이제 중국까지 시합을 하러 가기에는 한국 선수들은 그래도 거의 대부분 비행기 한 번이나 많아야 두 번인데 이치리키로 선수는 많으면 비행기를 이제 뭐 두 번씩 갈아타고 그러니까 비행기를 세 번을 타고 시합장에 이동을 해야 될 수도 있어서 네. 특히 충칭이 좀 멀거든요. 일본에서 가려면은 네, 거의 하루 네, 꼬박 걸립니다. 자, 지금 좌상기에서 뭐 최근에 이제 연초에 두어졌던 알파고 이제 마스터의 대국에서 그렇죠 등장했던 형태가 또 나오고 있는데 백은 의도적으로 실리를 차지를 하고 선수를 뽑아서 좀 빠르게 가겠다라는 작전입니다. 흑은 두터움을 얻고 가고요. 요즘에 알파고 수법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좌상기의 정석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예전에도 두어진 바가 있는데 알파고가 이제 그렇죠 마스터로 돈 69에서 저 형태가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네. 자, 지금 탄샤오 선수는 우상기를 걸쳐갔는데요. 좌상기를 계속 둔다면 붙여가서 네. 정석을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여기 이쪽을 붙여서요. 네. 물론 축 관계가 흑이 유리하면 이렇게 늘어서 둡니다. 축이라는 것은 이제 여길 끊었을 때 이쪽에 백돌이 있으면은 끊는 수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이정석이 나왔을 때는 축이 이제 흑이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두고 이제 뭐 뛴다든지 벌린다든지 이런 진행이 당장 둔다면 이런 진행이고 네. 이 이후에도 실전에도 이런 진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법은 언제든지 남아 있어요. 이제 이쪽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당장은 우변 쪽이 더 급하다라고 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서부터 가는 네. 네. 이 교환을 해두는 것이 우변 쪽에 조금이라도 이득이다라고 판단을 했네요. 어, 네, 흑은 차단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여기서 흑도 차단을 해서 마무리 짓지 않고 손을 돌리면 안 되는 건가요? 여기를 두지 이제 손을 돌릴 수도 있어요. 여기 때뭐 예를 들면 이쪽 큰 자리를 차지한다던가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정석은 이제 흑이 두터움을 쌓고 가는 정석이거든요. 백이 미리 실리를 차지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백이 이렇게 발빠르게 두더라도 꾹 참고 가면서 두텁게 두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지금 여기를 이제 걸쳐둔 의미를 지금 찾을 수가 있는데 만약 여기를 벌렸을 때 이 교환을 해두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흑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바짝 다가갔을 때 이 귀의 간격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날일자는 없는 상황이지만요. 네. 다가가는 자세가 아주 좋은데 현재는 이 날일자 걸침을 미리 해두었기 때문에 여기 두었을 때 흑이 다가가서 압박을 하더라도 이 교환이 지금 백이 상당한 이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흑이 압박해 오는 것을 좀 견제하는 여기를 못 두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걸쳐준 수는요. 자, 사전에 미리 흑의 모양을 축소해 놓는 의미가 있겠고요. 막는 자리도 네, 이 자리도 두텁죠. 네. 지금 일선에 보면은 이 흑돌이 하나 빠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백에게 더 압박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나중에 여기를 치중을 하게 되면 차단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두더라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중 가면은 호구 쳐서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진행이 언제든지 획에 걸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이쪽을 든다거나 이쪽을 늘어서 선수로 끝내기를 할 수도 있고요. 백이 상당히 발빠르게 이제 큰 자리를 선점해 나가는 포석인데 흑은 이렇게 꾹꾹 이제 묵묵하게 두텁게 두면서도 이런 즐거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판을 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백은 다시 한번 가볍게 행마를 돌렸습니다. 방금 보여주신 변화대로 또 흑이 치중을 한다 하더라도 백이 네. 삶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돌린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받아두는 게 집으로 나중에는 큰데 지금은 이제 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포석 단계에서는 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를 오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여기 상대가 받아달라고 했으니까 받아야겠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상대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었기 때문에 백이 지킨다던가 하면 이제 상대의 의도대로, 상대의 주문대로 두어준 것이기 때문에 포석 단계에서 좀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백이 아주 스피디하게 빠르게 큰 자리를 이제 찾아 나가고 있죠. 좌상 쪽 처리도 그렇고요. 여기도 지금 받아주면은 빨리 여기를 지키고 발빠르게 큰 자리에 찾아 나가겠다라는 뜻이라서 박정환 선수도 그걸 잘 캐치를 하고 지금 이제 3-3을 들어가 가지고 상대 의도대로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박정환 선수가 귀 침입을 하면서 물론 백도 이 부분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만 이 우하귀를 봤을 때요. 네. 이 백이 한 칸으로 걸쳐간다면은 흑이 양분되는 모양 아닌가요? 네, 여기 오는 자리가 아주 급하죠.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될 수 있으면 선수를 잡으려고 할 것이고요. 백도 뭐 선수를 잡으려고는 이쪽에서 누가 선수를 잡느냐가 중요한데 여기가 그래서 서로가 누가 두느냐가 아주 안팎으로 큽니다. 여길 두면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죠. 어찌됐든 갈라진 거니까 백의 형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이 이제 선수만 잡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빨리 쉽게 처리하고 가는 거는 선수는 잡았는데 이쪽에서의 흑의 처리가 워낙 잘 됐어요. 다가오는 순간 또 이제 미생마로서 계속 몰리는 입장이 되고요. 자,
실전에서는 흙이 먼저 젖혀갔는데요. 밀어놓고 젖히는 것도 있고 지금 네. 실전처럼 먼저 젖히는 것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건가요? 어떻게 선택할 수 있나요? 밀어두고 젖히는 것은 보통 이제 이쪽에 흙이 많이 있을 때, 이런 정도의 돌이 있을 때, 이 전체 백돌을 이제 귀를 차지하면서 오히려 공격하는 입장으로 이제 축이 좋아야 됩니다. 우선은 축이 좋아야 돼요. 여기 끊는 축이 좋아야 이 미는 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백이 지키면 그때 살아서 이 전체 백돌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미는 수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돌이 지금 좌변에 없기 때문에 백이 벌리게 되면 전혀 공격이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실전과 같이 그냥 젖혀 이어서 귀의 실리를 파내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뭐 상식적으로도 백이 귀에 이미 돌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도 돌이 없는데 이 백돌을 공격하자고 하는 건 좀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위에 흙돌이 많고 뭐 이런 곳에도 흙돌이 있을 때 백돌을 몰아갈 여지가 있다면 밀어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백이 전혀 공격당할 여지가 없다, 공격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다면 지금처럼 네, 실리를 차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자, 여기서도 백이 막는 선택도 있고 또 위로 눌러가는 선택도 있던데요. 네, 역시 주변 배석을 봐야 되겠죠. 이곳이 이제 텅텅 비어 있으면, 지금은 흙이 꽉 철벽이 기다리고 있는데 텅텅 비어 있으면 이쪽으로 막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변화가 아주 어렵거든요. 이렇게 둘 때 쉽게 둔다면은 뛰어서 뭐 양쪽을 다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간혹 이렇게 젖히고 잡으러 가는 바둑이 있어요. 네, 이 변화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쪽 젖혀가는 변화, 여기 늘어서 뭐 수상전 형태도 나오고 초대형 변화도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흙이 철벽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까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 네. 막는 것은 나와 끊겼을 때 명백히 백의 무리죠. 지금은 철벽을 쌓아놓고 흙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선택이고요. 그럴 때는 전투가 이제 잘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두고 막아두고 보통 젖혀서 이제 타협을 합니다. 항상 뭐 지금과 같은 부분적인 수법, 부분적인 정석이나 포석에서도 그렇지만 싸울 것인지 물러날 것인지는 이제 주변 배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형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형세가 나쁜데 그냥 타협을 이제 취하고 그냥 쉽게 지는 길로 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그만큼 형세 판단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세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간명하게 처리하고 빨리 마무리 짓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고수의 수법이거든요. 이제 그런 게 안 되면 형세가 좋은데도 뭐 필요 없이 뭐 전투를 계속 벌인다든지 네. 또는 반대로 형세가 좋지 않은데 타협을 취해서 기회를 날려버린다든지, 이런 것이 다 형세 판단이 안 되면 이런 이 사태들이 벌어지거든요. 자, 두텁게 젖혀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백이 벽을 쌓았잖아요. 네. 이 젖힌 걸로 이 벽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힘있게 이 화점 아래까지 벌려갈 수는 없는 건가요? 아, 여기까지요. 네. 네, 여기까지 벌리고는 싶은데 예를 들어서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는다든지 여기를 막아간다든지 하면 오히려 이 돌들이 지금 벽이라고 하기보다는 아직은 백도 완벽한 형태가 아니고 좀 시달림을 받을 수가 있어서 지금은 호구쳐 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배석에서 예를 들어서 백이 미리 여기 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런 형태 흙이 3-3을 침투해서 날이 작하고 백이 막아두고 여기까지 호구 치는 것이 이제 정석으로는 네, 정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젖혀서 둔 것은 응수타진의 의미도 있고 뭐 백을 당장 어떻게 공격하겠다는 뜻보다는 백의 응수를 물어서 다음 수순을 결정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잡아줄 것인지 늘어서 받을 것인지.
잡아서 응수를 했습니다. 지금 흑이 이견을 해둔 이유는 이제 백이 여기를 두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이제 흑이 젖히고 단수치기 전에 이교환을 안 해두면 벌렸을 때 그 다음에 두는 것은 뭐 백이 다른 식으로 받거나 반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리 이제 백이 아직 완벽한 형태를 갖추기 전에 이 교환을 미리 해버리면 어차피 백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아쉬울 것은 없고, 여기를 나중에 백이 침투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는 이 교환이 이제 활용이 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손을 돌리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는 이도를 공격 대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보통은 이수도 이제 뭐 그냥 받는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박정환 구단이 치열하게 조금이라도 이제 득을 보자고 합니다. 이렇게 두는 수는 예전에 90년대 이제 뭐 중후반 한창 미니 중국식이 유행할 시절이죠. 그때는 이것보다는 이제 정상적인 미니 중국식이 많았을 때, 네. 그렇죠. 1, 3, 5, 7로 이제 미니 중국식을 펼치고 백이 갈라치면 이쪽 다가오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눈목자로 다가오는 수가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여기를 한 칸을 띄면서 막아주면 밀어 올려서 정말 솔직하게 이제 실리를 차지하는, 여기 이제 세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리를 차지하고 가는 바둑이 한때 대유행을 했습니다. 한 97년, 98년 이때는 이런 바둑이 많았어요.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4대 대결, 도전기에서도 여러 판 등장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두어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집이 너무 크다. 네. 이 집이 그냥 집으로 굳어지면 한 30집 이상 이제 흑이 차지하고 우상기도 차지하고 하다 보면은 흑이 거의 50집을 먼저 이제 짓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백이 이제 막아주지를 않고 뭐 이쪽을 뭐 붙인다든지 이쪽을 먼저 둔다든지, 또는 이수로 그냥 낮게 벌리고 다른 변화를 취한다든지. 네. 네. 그래서 이수가 그 이후에는 좀 사라진 수가 됐죠. 지금 더군다나 백돌이 이 우상기 쪽으로 하나 더 걸쳐져 있기 때문에 막는 건 정말 중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흑돌이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그래도 막아서 얼른 안정을 취하겠다는 의미는 있는데, 지금은 이미 백이 이제 공격당할 걱정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근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막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흑의 주문입니다. 흑의 의도죠. 딱 여기까지 완성. 네. 이렇게 되면 참 이제 모의 프로기사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집을 지으면 정말 이 몇 개 안 되는 돌을 투자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집을 지었거든요. 자, 손을 돌리고요. 그 자리를 흑이 반대로 젖혀간다고 하더라도 집으로는 그렇게 큰 자리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백이 막는 것도 두텁나요? 두텁다고 본 거고, 어쩌면 어느 정도는 이도를 지금 또 두터움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두텁긴 두터운데 두 집 있느냐? 지금 네. 네, 두 집이 나야 두텁지 아직 미생이 아니냐? 다음에 정말 백이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곳에 한 칸을 띄게 되면 이 돌이 당장 뭐 두터움이 아니라 뭐 빨리 안정을 취해야 되는 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집으로도 크죠. 집으로도 흑이 젖히고 느는 것과 비교하면 크고, 집으로도 큰 수임과 동시에 이 돌들을 이제 은근히 노리고 있습니다. 네. 탄샤오 구단의 이제 가장 뭐 장점이랄까 또 특징이라면 균형 감각이 좋고 감각이 좋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속기파거든요. 중국 내에서 커제나 뭐 리친청 이런 선수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가장 빠른 손을 자랑하던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둔다는 것은 감각이 좋고 자신의 그런 선택에 뭐 믿음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좋고 균형 감각이 좋습니다. 균형을 항상 잘 맞추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무너져 내린다던가 그런 일이 좀 드물죠. 근데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후반 끝내기도 강하고요. 근데 이제 속기파 기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경솔함이 이 같이 가거든요. 이 빨리 도는 기사들은 항상 경솔함이 네, 있어요. 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빨리 두면서도 모든 것을 다 수를 잇고 처리하는 기사는 없고, 빨리 두는 기사들은 반면에 이제 경솔함이 항상 있습니다. 타난샤오 구단도 그래서 경솔한 수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그것이 이제 많이 보완이 되면서 세계대 우승까지 거머쥐었고, 박용훈 구단과의 3번기에서도 이제 마지막 그 3국이 좀 이제 뭐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한 판이었지만, 끝내기 대국이었는데, 끝내기 대결이었는데도 탄샤오 구단이 끝까지 아주 짱짱하게 끝내기에서도 실수 없이 두면서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균형을 잘 맞춘다는 것 자체가 좀 계산이 밝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두터움이라든지 균형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형세 판단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서는 균형을 잘 맞출 수가 없거든요. 네. 자, 지금 수법을 잘 이제 배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길 두고 당장 젖히고 잡더라도 흙이 뭐 잡히거나 하진 않는데, 지금은 돌이 자꾸 위로 가야지 이렇게 아래쪽에서 뭔가를 좁은 곳에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뭐 이것은 백이 뭐 느는 자세도 좋고요. 이거는 정말 이 돌이 두터움이 아니라 오히려 공배 또는 곤마로 물릴 수가 있어요. 지금 수법은 백을 아래로 넘어가게 하지만 바깥에서 막아서 이 두터움을 계속 살려 나가겠다는 수법이고요. 네. 이렇게 흙이 막았을 때 백도 젖혀서 차단을 노릴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은 당장 안 두면 끼우거든요. 끼우면 아. 이쪽으로 칠 수는 없죠. 이렇게 네. 두면 잡히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우선은 백은 공배가 꽉 차면서, 그것도 이제 집 모양도 눈 모양도 없어지면서 이 단수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끼우는 수를 당하는 자체로 좀 괴롭습니다. 네. 지금 아마 끼우는 수가 오기 전에 네, 지금처럼 젖힐 것 같고요. 지금 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축은 아마 이제 백이 여기 돌이 네, 절호의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끊을 때도 아마 그냥 지켜도 축은 안 되지만, 이렇게나 이렇게 지켜도 축은 되지 않지만, 여기 단수 하나까지는 칠 것 같아요. 단수 칠 때 흙이 이제 끼우는 변화가 좀 어렵거든요. 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놓을 때 이제 밀거나 씌워서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전투가 되는데, 네. 아마 이 변화도 뭐 백이 할만하다 이렇게 보고 탄샤오 구단이 젖혀간 것 같아요. 아. 네. 자, 만약 여기서 백이 단수까지 친다고 한다면 흙에 있는 것은 좀 너무 굴복같이 네. 느껴지는데요. 모양상 여기 단수인데 정말 잊고 싶지는 않네요. 네. 잊고 싶지 않고, 끼우는 수를 분명 생각은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는 그래도 이렇게 두고 싶거든요. 제가 흙이라면. 그래서 있는 것이 워낙 이제 기분이 내키지 않으니까 우선은 저는 이렇게 둘 것 같아요. 네. 이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은 기분에 따라 기분 내키는 대로 두지만, 또 막상 대국하는 사람은 모든 수를 꼼꼼히 읽어야 되니까, 자, 박정환 구단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단수까지 교환을 하고요. 아, 참을 인자를 새깁니다. 나 지금은 침착하게. 네, 정말 여기 끼우고 싶은데, 네. 끼울 때 만약에 막아주면 그 자체로도 이득이거든요. 네. 이렇게 백이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눈 모양도 그렇고 백의 공배를 채우는 의미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백의 이 젖히고 단수 쳐둔 수가 잽이 통했죠. 거의 선수로 상변 모양을 정비를 했고, 흙이 지금 이 두 점을 한 수에 잡는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행발을 한다던가 할 때, 물론 계속 싸움을 계속할 수도 있겠고, 안정을 취한다고 해도 백의 이 잽으로 인해서 계속 백은 이제
좀 빠르게 큰 자리로 전개를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은수는 좀 내키지 않네요. 자, 입구자로 둔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올바른 행마고요. 탄샤오 구단은 확실히 좀 인파이터보다는 아웃복싱 느낌이에요. 네. 발 빠르게 탁탁 치고 빠지고 그러면서 또 균형 맞추고 한 방에 이 펀치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이렇게 좀 묘하게 이제 부분전에서 조금씩 득점을 올리면서 승부를 하는 스타일이라 잘 이제 싸워주지도 않습니다. 네. 탄샤오 구단의 바둑에서 뭐 엄청난 대마 싸움이라든지 수익기 싸움 이런 것이 잘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탄샤오 구단이 전투보다는 이제 타협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 이런 것에 능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에서 이제 알 수가 있죠. 뭐 저는 우선은 일감은 당연히 이제 이도를 살리고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여기도 지금 미생이고 백이 이쪽에서도 또 도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냉정하게 그냥 챙길 거 챙기고 잽 한 방 이제 날렸으니까 챙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자. 네. 이런 수법이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싫을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상변을 지켜가면서 길게 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 중국 갑조리그 14라운드 박정환 선수와 탄샤오 선수의 주장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7) 중국 갑조리그 후반기 첫 라운드 14라운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충칭대 항저우 스볼. 자, 박정환 선수와 탄샤오 선수가 주장전에서 만났습니다. 한 점을 네. 잡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최대한 키우는데요. 그렇네요. 지금은 이렇게 끊어잡는 게 가장 확실하고 조금 더 넓히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수는 이제 탄샤오 구단이 이렇게 잡는 것을 아마 원했을 거예요. 이렇게나 작게 잡으면 또 큰 곳을 차지해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크게 키울 테니까 뭐 한번 싸울 테면 움직일 테면 움직여 봐라. 박정환 구단이 지금 상대를 약간 도발하는 느낌도 있고 또 실제로도 나중에 크게 지켜서 한 수만 더 지키더라도 훨씬 큰 집을 낼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은 아주 좀 효율적인 지킴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뭐 이런 쪽에서 백이 활용을 하자는 선수로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흑돌이 많은데 소극적으로 여기나 여기 지키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백이 호구를 쳐서 준동하는 네. 맛을 노릴 수는 없을까요? 여기를 두는 게 이제 신경이 좀 쓰이죠. 신경은 쓰이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아까 절대 선수였죠. 네. 이 귀에 치중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가장 쉽게 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또는 정말 모양은 이상하지만 여기를 두더라도 백이 잘 탈출이 안 돼요. 이렇게 두는 건 건너붙여서 또 이렇게 두는 건 예를 들어서 입구자나 붙여서 두더라도 여기 돌이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쭉 막아갈 수가 있습니다. 백이 옆으로 호구 쳐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쪽으로요. 이쪽도 좀 껄끄럽긴 껄끄럽네요. 자, 이렇게 두고 이제 붙여 나가거나 이렇게 두면은 우선 탈출이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죠. 그렇다고 여기를 두는 것은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변화를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나간 다음이 문제거든요. 백의 입장에서도. 네. 나갔을 때 백이 얻어내는 것이 뭐냐. 나갔을 때 이 양쪽으로 갈라진 흑도를 양곳마로 몰 수 있으면 나가는 게 강력한데 오히려 나가서 본인이 공마가 돼버리면 곤란하니까 그것 이제 시기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맛은 분명히 있네요. 있는데 이제 주변에 백돌이 강하고 나갔을 때 흑을 오히려 좀 공격에 빠뜨릴 수 있을 때는 일수가 아주 강력해집니다. 네. 지금은 당장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자,
탄샤오 구단이 계속 발빠르게 큰 곳 차지해 나가고 있죠. 두 선수는 갑조리그에서도 여러 번 이제 만났고요. 거의 두 선수 모두 주장격의 뭐 거물급 선수이다 보니까 네. 두 팀이 만나면 거의 뭐 매년 한두 판씩은 꼭 둔다고 봐야겠죠. 네. 농심배에서도 한번 이제 둔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바둑이 항상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제 탄샤오 구단이 초중반을 정말 잘 뒀어요. 잘 두고서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뭐 끝내기 들어갈 때 이제 뭐 한 두세 집반 이상 앞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탄샤오 구단의 이제 경솔한 수들이 계속 나오면서 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반집 박정환 구단이 이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바둑을 보고 있던 유빈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이 탄샤오 바둑을 둘 줄이나 아냐고 분통을 터뜨렸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네. 그만큼 이제 천재성을 갖추고 있고 수도 빨리 보고 감각도 좋지만 경솔한 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 네. 근데 이 끝내기 상황에서도 이런 경솔함이 나올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끝내기에서도 예를 들면 뭐 계산을 정밀하게 하지 않아서 뭐 예를 들면 5집짜리를 놔두고 4집짜리를 둔다든지 아니면 뭐 끝내기를 하는 방법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한 집이나 뭐 반집이나 득볼 수 있는 수를 네. 그냥 빨리빨리 두다가 발견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내기에서도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일부 선수들, 뭐 여자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또는 어린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대로 끝내기 문제를 이제 내주거든요. 네. 박정상 코치가 잘 아시겠죠? 박정상 코치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 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바둑 배울 때 사실 저희가 공부하던 것이기도 하고 이건 몇 집짜리 끝내기일까요? 라는 문제인데 의외로 이제 의외라고 하긴 뭐 그런가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순한 끝내기의 크기를 세는 것임에도 그 끝내기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에 좀 어려움을 겪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끝내기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딱 눈에 보이는 뭐 3집짜리, 4집짜리 이런 게 아니고 네. 끝내기를 둔 다음에 그 다음 끝내기가 있을 때 그 가치를 뭐 나누고 분수로 계산하고 막 네. 소수점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어린 선수들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네, 그것이 이제 제일 잘하는 기사가 뭐 박영훈 구단, 허영우 구단, 이영구 구단 이런 기사들이 이제 그런 계산을 잘하고 네. 어린 선수들 가운데서는 신민준 네, 선수가 거의 독보적인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그 문제를 실적 한번 봤는데요. 정말 이 문제를 보자마자 모양 자체가 참 풀기 싫게끔 그렇죠. 네. 이게 정리된 모양이 아니라 너무 좀 지저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한 수에 두고 딱 끝나서 이게 몇 집이냐가 네. 아니라 한 수 둔 다음에 그 다음 끝내기를 봐야 되고 네. 뭐 서로의 가치를 따져야 되고 이러니까 저도 그냥 이제 박정상 구단이 이제 선수들에게 문제를 내주면 흘낏 보고 열심히 풀어 네, 하고 어린 선수들 이제 국가대표팀은 육성군도 있고 또 네. 만 15세 이하 이제 영재 선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린 선수들 가운데서는 이제 현유빈 조단이라고 올해 입단한 어린 선수가 있습니다. 그 현유빈 선수가 계산 부분에서는 발군이더라고요. 뭐 먼저 다 풀고 옆에 있는 선수들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몇 집짜리고 어떻게 계산하는 거다. 아직 현유빈 선수의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한데요. 빨리 바둑TV를 통해서 현유빈 선수의 대국도 보고 싶네요. 네, 이 선수가 어렸을 때 이제 어린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알려졌고, 영재 지금 영재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머지않아서 또 이제 바둑팬 여러분께 선보일 날이 올 것 같은데요. 네. 자, 몇 수 진행이 됐는데 여기를 이제 밀고 들어가니까 흙이 이쪽을 붙여서 활용을 하고 눈목자로 했죠. 지금 여기 몇 수의 진행은 흙이 좀 활발해 보여요.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여기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곳이라면 백이 밀고 들어간 자리가 생각보다 크지 않거든요. 이런 곳은 끝내기에서는 지금 저희가 끝내기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네. 끝내기에서는 아주 큰 곳이지만 지금 아직 넓은 곳이 많은 이 장면에서 여기를 밀어서 흙이 지금 이교환을 하고 여기를 딱 두고 보니까 돌이 여기 있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네. 뭐 여기 띄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아예 손 빼고 다른 곳을 둔다든지 해야 되는데 여길 두니까 이제 흙이 한 점을 희생타로 삼아서 모양을 잘 정리하고 백으로 하여금 좀 받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밀고 들어간 수가 조금 때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귀 쪽을 튼튼하게 하면서 세 칸 벌려져 있는 자리를 간접적으로 보강을 하겠다는 의미였을까요? 그렇기는 한데, 네, 그렇기는 한데 여기는 자체로 지금 와서 보면 집으로도 그렇게 큰지도 의문이에요. 여기가 이제 물론 흙이 상변에서 이견을 했기 때문에 이수가 상대적으로 뭐 작아지긴 했습니다만 네. 열집 뭐 열집이나 조금 그 정도의 끝내기인데 그 사이에 흙이 아주 좋은 형태를 갖췄고 네. 지금 이런 곳보다는 오히려 뭐 이쪽을 들어간다든지 좀 넓은 곳이 많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아직 우하기도 정리가 안 됐는데요. 네. 박정환 선수가 눈목자로 모양을 키워가자 이 탄샤오 선수도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붙여서 모양을 그렇죠. 견지하고 있고요. 여기를 받아주는 것이 가장 쉽죠. 여기를 네. 두면 받는 것이 가장 쉬운데 흙이 여기를 넣는 순간 이쪽이 연결이 되면서 두터움 그리고 네. 두 칸 뛴 자리도 아주 좋은 곳에 와 있고 보이지 않던 집들이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우변은 손을 뺐기 때문에 흙이 먼저 둔다면 백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다 밀고 들어갔을 때문이에요. 네. 이게 그냥 뭐 여기를 한 칸 뛴다든지 최소한 여기 있더라도 지금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여기를 두었기 때문에 이 대가로 흙이 두터움을 쌓아서 지금 이 수를 소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백이 여기 한 수 그냥 어찌 보면은 놀았다고 할까요? 놀았다고 하긴 그렇지만 급하지 않았던 곳을 지금 스스로 급하게 만들어서 흙에게 여기를 뺏긴 셈이에요. 네. 그게 다 이수의 이제 죗값입니다. 이 흙에 눈목자가 없었을 때는 그 자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자리는 아니었었는데요. 네. 자, 하나 찝는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도움받는 부분이 어디가 있나요? 젖혔을 때도요. 여기를 이제 젖혔을 때도 이 수가 없으면 흙이 2단 젖힌다든지 끊는 수를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교환이 이어져서 이렇게 교환이 되면은 끊을 때 그냥 가만히 늘면 되거든요. 단수 치고 이을 때 이 찝어져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잇는 수 자체가 안 되죠. 네. 젖히기 위해서 하나 찝는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흙도 받아주긴 싫겠네요. 네, 받아주긴 싫죠. 지금은 이 우상기 자체가 서로 임자 없는 곳이고 여기를 잇는다고 큰 집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깥쪽으로 두는 것이 좋은 선택이고요. 지금 백이 뭔가 흐름이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네. 한 수, 두 수, 세 수 여기까지 지금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여기도 사실은 백의 입장에서는 돈 안 되는 곳이죠. 그냥 네. 여기를 둬서 얻은 것은 없잖아요. 한 네 수 정도를 별로 이 가치가 적은 곳에, 가치가 크지 않은 곳에 투자하는 동안 흙은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를 투자하면서 우변 쪽을 다 백이 벌려 있던 곳을 흙이 두텁게 처리를 했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점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이 강하고 아까 처음에 벌려져 있던 상황에서는 마음 놓고 우하 쪽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여기가 흙이 두터워지면 이 두 점이 이제 약한 돌이니까 우하 쪽에 들어갈 엄두를 못 냅니다. 이제는 두 점을 이제 지키는 것에 급급한 이 정도가 되니까 그게 다 지금 이수가 아까도 계속 지금 제가 강조를 네. 합니다만 이수 때문이에요. 여파가 큽니다.
이렇게 우상과 이 우변 쪽에 있는 백돌이 차단이 되면서 또 간접적으로 우하 쪽에 있는 흙 모양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젖혀서 완벽하게 차단을 시켜 놓고요. 계속 중앙 쪽으로 힘있게 밀어가고 있습니다. 이 좌측은 흙이 완벽하게 굳어졌다고 봐야겠죠?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여기 두는 수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지금 먼저 들여다보면 되죠. 끊어도 같이 끊어서 한 수 빨라요. 백은 두수, 흙은 세수.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역시 지금은 그냥 씌우더라도 네. 더 이상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두카 띈 수가 좋은 수로 이제 변한 거죠. 백이 여기를 자꾸 미는 거는 흙도 이쪽 형태가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벽을 쌓아둔 다음에 여기를 노리고 있는 거고요. 아, 네, 이 급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거고 네. 이쪽으로 벽을 쌓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이 두 점을 좀 멀리서나마 응원을 하자, 지원 사격을 하자라는 뜻이고요. 당장 손을 빼더라도 흙이 뭐 여기 수가 난다든지 이 돌이 잡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젖히고 이제 뭐 늘겠죠. 느는 것은 후수지만 아주 두텁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두어 놓는 것이 또 중앙의 두터움을 가지고 있어야 계속 나중에 이 노림을, 이 두 점에 대한 노림을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큰 자리, 집이 되는 곳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수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백도 밀고 있고 흙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중앙 쪽으로 한 수를 더 투자를 했는데요. 우상에 있는 흙돌은 급한 건 아닌 건가요? 지금 여기 늘었다고 볼 때요. 네. 우선은 바깥쪽으로 언제든지 이제 탈출을 하는 이 숫달이 남아 있으니까 만약에 백이 뭐 이런 곳을 이제 봉쇄를 해서 잡으러 오는 거는 이제 어렵진 않죠. 이렇게 두고 뭐 이쪽으로 형태를 갖출 수도 있고 이쪽으로 그냥 잡아서 안형을 갖추더라도 잡힐 돌은 아닙니다. 여기 두는 수가 이제 급소자리고 약간 아파 보이긴 하는데 당장은 손을 빼더라도 끊어도요. 단수를 치고 씌우게 되면 이게 오히려 백이 잡히거든요. 아, 자충이라서 몇 발짝 못 나갑니다. 네. 이제 백이 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경은 조금 쓰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백의 입장에서도 당장 강한 공격을 펼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이런 곳을 이제 늘어두는 이제 젖히고 늘어두는 것도 백에게 아주 뭐 철벽만 허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 들여다보는 수라든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수습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텁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아, 이제 우확이 네. 두어가는데요. 근데 수법 자체가 달라진 것이 이 두 점이 약하지 않고 완벽하게 안정이 돼 있다면 뭐 깊숙하게 들어간다거나 이쪽으로 걸쳐서 들어간다거나 흙의 집을 깨는 수법을 선택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수법은 유명한 수법인데 이렇게 두고 이제 막겠다는 거예요. 이 수의 의미는 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이 이렇게 통째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그때 붙이고 이 젖혀둔 수의 교환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여기를 젖혀서 끝내기 하는 수가 남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붙여두는 겁니다. 이 수를 게을리하고 두지 않고 막고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렇게 두고 이제 그 다음에 붙이면 이제 다 철벽 쌓았고 집이 완성된 다음에 붙이면 이쪽으로 젖힙니다. 끊어도 여기를 단수쳐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잡아버리면 네.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흙이 바깥으로 막을 수밖에 없죠.
그때 막아서 이렇게 통째로 집을 짓는 것을 방비를 하는 수법입니다. 유명한 수법이고 초반 단계에서 이제 포석 단계에서 많이 등장하는 수법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이런 수법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얇아졌기 때문이고 네. 얇아진 이유는 바로 이 수. 네. 자, 하나 붙이고 막는 것도 외워두실만 합니다. 네. 초반 단계에서도 한때 많이 쓰여졌고요. 바로 이제 미니 중국식, 이제 변형된 미니 중국식에서 갈라치고 흙이 다가올 때 높이 드는 수가 한때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흙이 그때도 이렇게 한 칸으로 다가오고 백이 붙이고 막아서 완벽하게 지금과 같은 진행이 초반 단계에 나오는 경우가 몇 년 전에는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 교환이 되어 있는데도 미나요? 이러고서 이제 하나 더 지키는 지금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를 이제 지키지 않으면 여기 들어왔을 때 맛이 고약해요. 아, 네, 이러면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이때 이제 끊는다든지 이 귀한 점이 다시 스물스물 살아납니다. 그 네. 양쪽을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초반에도 이런 진행이 나오면 여기를 호구 쳐서 지키거든요. 아, 그때 이 밀어둔 수는 이제 이득인지 악수인지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아마도 뭐 이렇게 두는 편이 젖히고 단수를 당하는 것보단 낫다, 더 확실하다라고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아, 지금은 지키기 전에 여기 지금 들어올 지금 시간은 없다. 여기가 아직 네. 약하니까 우선은 일석이조의 수네요. 이 돌들도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어 놓고 네. 이 돌이 중앙과 연결되는 것도 막으면서 네, 일석이조의 수를 두고 여기 들어올 지금 틈은 없지 않느냐. 네. 좋은 감각으로 보이네요. 저 자리도 연결과 차단이 겹치는 자리, 굉장히 두터운 자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래서 백도 침입을 하지 못하고 중앙으로 뛰쳐나갑니다. 네, 침입하는 것은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두어서 계속 우변 쪽을 노리게 되면 우변 쪽이 여기에서 조그맣게 수를 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변 쪽이 심하게 공격당할 가능성이 커요. 네, 이 교환을 해놓고 지키네요. 우상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제 초반에서 중반이 그냥 스르륵 하고 지나간 느낌이거든요. 네, 뭔가 큰 전투가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안 보이고 이제 그냥 여기서부터 중반 종반으로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 우상 쪽에서의 변화가 그래도 이 바둑에서 어찌 보면 승부처라고 할 만한 장면인데 우상에서부터 우악 지금 여기 치킨 수까지의 흐름으로 놓고 보면 흙이 확실히 잘 됐습니다. 자, 선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수가 되나요? 지금 102점 준동하는 맛을 엿보고 있는 건가요? 간질간질하네요. 이게 안 받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안 받아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도는 건 안 되죠. 이렇게 도는 거는 이쪽으로 둬서 안 되고 있는 수가 조금 신경이 쓰이네요. 아, 한 칸으로 네, 포위가 안 한 되나요? 칸으로 두면은 뭐 끊을 수도 있고 여기 그냥 찝어버려도 이렇게 돼 있으면 세수, 네수, 백이 한 수 빠르거든요. 네. 그럼 이었을 때 이제 효과적으로 지키려면 여기로 지켜야 되죠. 그리고 뛰어나왔을 때 이거는 조금 흙도 골치가 아파지네요. 아까 세수, 네수, 한 수 차이였잖아요. 네. 그럼 100이 이었을 때 붙이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되나요? 꽉 붙이는 게 이제 여기나 여기를 이제 붙이는 거를 봐야 되겠는데 여기를 붙일 때
밀고 느는 거는 결국 역시 똑같이 네. 네, 백이 한 수 빠르고요. 막아도 단수 치고 이렇게 되면 역시 이수상전도 백이 한 수 빠르네요. 이렇게 둘 때 여기 두는 것도 이제 봐야 되겠는데 네. 이것도 끊으면 맛이 나쁩니다. 여기 찝는 게 아니라 바로 끊으면 네, 뭐 수는 나네요. 그러니까 있는 게 신경이 좀 쓰이네요. 네. 아, 지금 그게 이제 효과적으로 시키기 위한 좋은 수법이네요. 지금 이어도 여기 돌이 와 있다면 아. 예를 들어서 준다면 손을 빼더라도 이 교환 하나만 돼 있어도 지금 이렇게 두면 거의 끊기는 형태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도 지금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이 몇 발짝 못 나가요. 그리고 그것마저 신경 쓰인다면 그냥 아예 이렇게 못질을 해버릴 수도 있고요. 네. 집이 한 20집 가까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둔 수도 아주 좋은 대응책이네요. 흑은 선수를 뽑고 어디로 가고 싶은 건가요? 뭐 하변 쪽을 정리한다던가요. 예를 들면 집으로는 여기 늘어서 두는 것도 커 보이고요. 네. 바둑이 많이 정리가 뭐 이렇게 중반전이 치러진 것 같지도 않은데 정리가 많이 됐죠. 자,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도 막아주는 거는 흑이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치받고 젖혀버리면 여기 통통하게 집이 붙으니까 아예 그냥 이교환까지 하고 받을 생각인가 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였는지 또 의문이네요. 네. 자, 받았고 그러면 선수는 흑이 잡았거든요. 네. 백이 여기서 손을 돌리고 하변 쪽을 먼저 가는 것은 중앙이 너무 네. 얇나요? 우선은 밀리는 순간 이돌도 처리해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급소를 계속 네, 당하게 되면 네. 이쪽 두터움이 다 없어져 버리죠. 중앙을 선수로 흑이 처리를 했고요. 강력하게 강수입니다. 강력하게 모양을 정리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이렇게 강하게 둘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박정호 구단이 강하게 둘 때 분명히 있죠. 그리고 뭐 네. 수익기 바둑에도 능하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의식하는 건 있을 것 같아요. 탄샤오 구단과 균형을 맞춰서 끝내기 승부가 되면 뭐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네. 자신이 이제 조금이라도 우위에 있는 부분이 전투력, 수익기 이런 부분은 탄샤오 구단보다 그래도 이제 본인 자신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바로 작년이었죠. 삼성화재배에서 이 탄샤오 구단에게 박정환 구단이 패한 바둑이 있어요. 그 바둑도 보면은 초반에 약간 이제 박정환 구단이 흑번으로 초반에 밀리고 나서 탄샤오 구단이 안 쌓아주고 계속 견실 일변도로 네, 그냥 균형을 맞추면서 100번으로 그냥 계속 덤이 걸리는 정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박정환 구단이 패한 바둑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은 이제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장면에서는 아마 최대한 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탄샤오 구단이 분명히 잘 두는 본인이 좋아하는 바둑이 있고 그걸 박정환 구단이 잘 알기 때문에 그쪽을 피해서 계속 지금 판을 짜나가려고 할 거고요. 네. 부친수는 지금 이도를 공격하고 계속 변화를 꾀하는 의미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도 아주 강력합니다. 이쪽으로 들면 늘어서 이렇게 한 점을 끊어서 뭔가 중앙 쪽과 하변 쪽의 주도권을 계속 장악해 나가겠다는 뜻이고요. 또는 2단 젖힐 수도 있겠네요. 2단 젖히는 것도 강력합니다.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단수 치고 오히려 이쪽이 더 강력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변 백도를 아예 안쪽에 가둬버리고 중앙 쪽도 이제 제압을 하고요.
지금 하변이 굳어졌기 때문에 실전처럼 이렇게 강하게 붙이고 차단하는 수가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집어든 것도 깔끔하게 네, 정리하네요. 우하기가 아주 깔끔해졌고 보통은 여기를 이제 호구 쳐서 뭐 바깥쪽으로 나가고 싶은데 이게 성견지명을 이걸 위해서 해놓은 건 아니겠지만 이 돌들이 교묘하게 지금 백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죠. 지금 뭐 이렇게 늘게 되면 물론 어찌어찌 이제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어렵사리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중앙이 두터워지면서 네. 지금은 당장 치받는 수가 이제 생겨버렸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여기 벽이 생기면 지금 이쪽 연결고리가 불확실한 겁니다. 네. 여기 붙인 수는 아주 강력한 습격이었고, 자, 백은 안에서 자체로 이제 삶을 도모하자고 하고 있죠. 안에서 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결정짓지 않고 가볍게 보는 겁니다. 네. 실속을 차리고 살기만 하자. 두텁게 차단을 해 놓았고요. 지금도 그의 맛이 있나요? 그 수가 예리하네요. 기민합니다. 지금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받을지 이렇게 받을지를 묻는 거예요. 네. 자, 또는 이렇게 받을지 뭐 세 가지 응수법이 있는데 이렇게 받으면 이제 변 쪽에서 나중에 뭐 는다거나 할 때 좀 더 신경이 쓰이죠. 단수까지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받는다면 1번은 여기가 이제 절대 선수고 아. 그거보다 더 지금 흑의 입장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젖히는 수가 왔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막으면 이제 양패 형태가 되거든요. 네. 이제 이렇게 되고 양패인데 보통은 주의가 단단하면 양패로 이제 흑이 잡았다는 건데 지금은 따고 여기를 따낼 때 연결이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맛이 좀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응수타진입니다. 네. 형태가 정비가 되기 전에 물어서 흑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어느 반대쪽으로 이제 득을 보겠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교묘한 정말 이 아웃복싱 같은 잽을 한 방 툭 던지고 상대 응수에 따라서 다음 작전을 결정하고 배워둘 만한 응수타진입니다. 네. 자, 응수타진의 묘미는 타이밍이죠. 탄샤오 선수 절호의 타이밍에 응수타진을 하면서 상대 응수를 물어갑니다. 자, 2017 중국 갑조리그 14라운드 박정환 선수와 탄샤오 선수의 대결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는 어떻게 응수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